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감 접종 2주 후부터 항체가 생기는 만큼 10월과 11월 사이에 맞는 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곳곳에서 축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낙동강변에서는 구포나루 축제가 펼쳐집니다. 구포만의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인천 강화에서 서울을 잇는 직행버스 운행 대수가 대폭 줄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행히 시행 2달 만에 버스를 일부 증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땅꺼짐 사고에 대한 연속 기획 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매년 집중호우 때면 반복되고 있는 땅꺼짐 사고. 전문가들은 부산 지역 상당수가 매립 지역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립이라는 건 딴 데서 이제 흙이나 돌을 갖고 와서 바다든 강이든 이런 걸 메꿨다라는 거고요. 위치에 따라서 땅이 내려앉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연약 지반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또 부산의 서쪽입니다. 여기다 압을 받고 있는 배수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 지하 공간 개발 시 유출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하 공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짓던 또 철도를 놓든, 그러니까 도시 철도를 놓든 할 때 땅을 파내는 개착 공사를 하고 가시설물이라는 걸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땅을 팠으면 기존에 있던 지하수들이 낮은 지대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흙 입자들이 그리로 다 빠져나옵니다. 그 흙이 위치하고 있던 데는 빈 공간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빈 공간이 집안 함몰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는 거고요. 또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로 상하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의 유지 관리 활동은 땅꺼짐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제 활동입니다. 모든 데가 다 취약한 건 아니고요. 좀 땅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특별하게 집안 함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하 매설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도 절실합니다. 지하 공간 통합 지도와 같은 지하 매설물의 정보를 반영한 집안 함몰 취약성 지도 혹은 위험도 지도를 만들어서 GPR 탐사든 도시 개발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특히 부산 지역은 신공항 등 대규모 지하 공사가 계획된 만큼 철저한 지하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엔 국토교통부까지 나서 연말까지 지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예방 접종이 한창인데요. 독감 예방 접종은 접종 2주 후부터 항체가 생기는 만큼 10월과 11월 사이에 맞는 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한 검진센터. 일교차가 커지면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독감에 유행할 것 같아서 미리 예방하고자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접종 2주 뒤부터 항체가 생기는 만큼 미리 맞아 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사 맞은 당일에는 조금 얼얼한 느낌은 있긴 한데 그래도 맞고 나면은 한 해 동안은 감기도 작년에도 맞았었는데 일단은 감기도 안 걸렸었고 그래서 올해도 예방 차원으로 맞으러 왔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13살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65살 이상 고위험군 등입니다. 10월 11일부터는 75살 이상, 15일부터는
70살에서 74살, 그리고 18일부터 65살에서 69살에 대한 무료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11월부터 1월 초까지 유행 기간이므로 유행 기간을 고려했을 때 10월, 늦어도 11월 달까지는 예방접종을 마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편 11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동시에 감염될 것에 대비해 둘 다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부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축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3일간 낙동강변에서는 구포나루 축제가 열리는데요. 강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고 구포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프로그램들도 진행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우리 국토의 젖줄로 일컬어지는 낙동강. 그 끝자락 구포나루는 옛부터 교통과 물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구포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에서 구포나루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보고, 먹고, 체험하는 등의 5가지 즐거움을 주제로 합니다. 옛 나루터 뱃사공이 되어보는 감동진 나룻배 체험을 비롯해 밀 최대 집산지였던 구포의 역사를 되새기는 구포국수 제면 체험, 구포역의 옛 모습을 엿보는 등 구포의 정체성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당시 활약했던 구포 상인들의 이야기를 창작 뮤지컬로 공연합니다. 구포 장터와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보부상들의 이야기입니다. 보부상 부대인 A부대, 지게 부대를 가지고 소재로 해서 만든. 밤이 되면 연꽃단지 빛의 정원이 불을 밝히고 3km가 넘는 연등길을 따라 가을밤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야구장 주무대와 연꽃단지 수상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주민 경연대회가 펼쳐집니다. 거듭된 대규모 강변축제에서는 매년 불편한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북구는 도시철도 수정역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빛 노을 브릿지가 개통이 되면서 덕천역에서 넘어오시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더 강화가 되었지만 물론 저 금곡이나 화명 쪽에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셔틀버스나 이런 게 있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4대를 운영해서 현 행사장을 순환하는. 한편 이번 주말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리는 사상 강변축제를 비롯해 영도다리 축제와 동래 읍성축제 등이 이어집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BTV 뉴스 보도 후 지역의 변화를 알아보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서울을 잇는 직행버스 운행 대수가 대폭 줄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을 오가는 유일한 직행버스가 줄어들면 출퇴근 등의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다행히 시행 2달 만에 버스 일부를 증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TV 인천방송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 군민들에게 3,000번 버스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입니다. 강화에서 서울 신촌을 잇는 유일한 직행 버스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출퇴근은 물론 서울의 큰 병원 등을 오갈 때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올해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하루 23대를 운행하던 버스가 7월부터 8대로 준 겁니다. 운행 대수가 3분의 1로 줄자 주민 불편이 폭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어떡하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아유, 많이 기다리니까 불편하죠. 모든 일하는 것도 다른 이유는 없고 많이 기다리니까 불편한 거죠. 이렇게 반발이 커지자 인천시는 첫 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포 구간의 정류소를 대폭 줄여 운행 소요 시간을 줄이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 정류소 42곳 중 12곳을 줄인다는 소식에 취재진이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기존에 3,000번 버스를 타고 강화에서 서울까지 평균 2시간 15분이 소요되는데 이날 체험해보니 15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버스를 늘려 배차 간격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 예약은 돼 있는데 안 오니까 차가. 근데 도로 갔지 어떻게. 시간 예약한 시간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안 오네. 20분 기다린 거다. 20분. 결국 인천시의 두 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3,000번 버스 2대를 증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당장 다음 달 11월부터 증차 운영되는데 현재 배차 간격에서 5에서 10분 정도 단축되게 됩니다. 국민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들이 4시 다니는데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차를 놓치면 배차 시간이 기니까 차를 태워다 줘야 돼요, 서울까지. 그러면 다 생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불편했죠. 근데 이번에 뉴스 보고 얼른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죠. 너무 감사하고 좋았죠. 네,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고생을 많이 안 하고 빨리 해결이 돼서 참 좋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를 이끌며 개선 방안을 찾아온 이지혁 국회의원은 버스를 추가로 증차하고 더불어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25%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조금이나마 좀 배차 간격이 줄어서 좀 걱정이 줄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배차 간격이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차를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버스를 좀 더 증차를 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신설을 해서 가도록 하는 방안도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구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수도권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고 인천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도 전무합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감축이 지역 내 큰 파장을 불러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책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와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사전 점검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강서구 대저이동 작지지구가 행안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시비 27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작지지구 일원에 배스 펌프장 1곳을 신설하고 관로 개량, 간선수로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2024 APP 월드투어 부산 패들보드 SUP 오픈 대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수영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프로 선수는 물론 아마추어, 전국 동호인 등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또 SUP 요가와 동명대 반려동물대학에서 준비한 반려견 패션쇼, 반려견 SUP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까지 열려 광안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졸업 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캠프가 열려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거나 어학 연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 현황입니다. 10년 전 8만 4천여 명에서 올해 처음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에 남아 취업하길 원하지만 정작 취업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랑 이야기 나눴는데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 네팔하고 한국에 좀 비교하면은 한국이 좀 개발적이고 그리고 우리 네팔에 지금은 좀 기회가 좀 없기 때문에 네팔보다 한국에 좀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더 살고 싶습니다. 선문대학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에는 13개국 30여 명이 참여해 1박 2일 동안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 전략, 귀화 외국인의 한국 정착기까지 알차게 진행됐습니다. 각 대학이나 기관마다 취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취업 캠프는 이례적입니다. 지역 인구의 소멸이 되기 때문에 지역 정주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취업 역량을 통해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유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환경이나 취업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많이 배웠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캠프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소기업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어떤 육성하고 채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도출해서 좀 더 좋은 과정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선문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말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도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2일 개막해 10일간의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제의 매력 중 하나죠.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 남포동 비프광장 등 부산 곳곳에서 관객과 배우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날씨가 서늘하고 이제 가을로 바뀐 걸 오늘 더 느끼는데요. 부산은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라 개인적으로는 참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곳인데 영화 보통의 가족 주연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자 등장만으로도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영화제 기간 오픈 토크와 야외 무대 인사, 스페셜 토크, 액터스 하우스 등을 통해 부산 곳곳에서 배우와 관객들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막작 전란의 배우들도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와 달리 보다 편안한 복장으로 배역에 대한 생각과 촬영 뒷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런 점들을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신의 처지에 그냥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한 사람이 과연 어떻게 변화를 해나가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 영화제 발상지인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도 행사 열기가 뜨겁습니다. 3명이 모여서 저희는 하나, 둘, 셋, 어찌나 하이! 에픽 하이! 공연 실황 스페셜 무비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에픽하이는 영화제를 통해 오랜만에 국내 팬들과 만났습니다. 오는 주말에도 스타와 함께하는 행사들이 가득합니다. 배우 천우희를 비롯해 정우와 박병은, 이준혁, 박성우, 공명 등과 영화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배우 강기영과 티파니 영이 사회를 맡은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 앤 글로벌 OTT 어워즈가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진행돼 세계적인 스타들이 시상자와 수상자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의 대표 경쟁 부문인 뉴커런츠 부문엔 어떤 영화들이 선정됐을까요?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이끌 신인 감독들의 데뷔작들이라 관객들의 관심도 큽니다. 뉴커런츠상 심사위원회 심사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영화인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미래 아시아 영화계를 이끌 신인 감독들의 다채로운 데뷔작인 뉴커런츠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인 뉴커런츠상 경쟁 작품은 모두 10편입니다. 한국 영화 아침바다 갈매기, 수연의 선율 등 2편과 올해 아시아 영화펀드 후반 작업 지원작인 동쪽으로 흐르는가, 또 홍콩 영화 현대 모성에 관한 몽타주 등 중화권과 중앙아시아 작품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최종 수상작을 심사할 심사위원 5명 모두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란의 거장 감독 모하메드 라슐로프 감독은 신인 감독 작품이란 취지에 맞춰 훌륭한 감독의 새로운 시각을 찾겠다며 심사 기준을 밝혔습니다. این بخش یه سفر اکتشافیه که استعدادهای مختلف از فرهنگ‌های مختلف تو این بخش جمع شدن و ما وظیفه داریم
유일한 한국인 심사위원인 이명세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는 더욱 영화 같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인데 사실은 뭐 알고 있는지 세계든 한국이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화를 영화로 만드는 감독들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4년 전 신인 배우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던 중국 주동우 배우는 심사위원이란 중책을 맡아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야말로 자신의 성장을 지켜봐준 영화제라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距离我第一次来釜山国际电影节已经有14年了。第一次来的时候是带着我自己的第一部作品《山楂树之恋》来的，觉得非常幸运，也非常幸福，可以作为评委的同时，还能跟这么多优秀的电影人交流。 뉴커런츠상 심사위원들은 10일 선정작을 결정한 뒤 11일 영화제 폐막식에서 수상작을 공식 발표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앞으로 매년 5월을 생활체육 축제의 달로 지정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나섰습니다. 2026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입해 어디서든 1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점 센터를 만들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 등 생활체육 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2020년 45홀 규모로 출발한 대저 생태공원 파크 골프장입니다. 이후 동호인 등 이용객이 급증하자 강서구는 최근 사업비 19억 5천만 원을 들여 90홀 규모의 3개 구장으로 재단장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인구 노령화와 함께 부산 지역의 파크 골프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도심에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낙동강변이 파크 골프의 성지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노령층이 많이 늘어나니까 훨씬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대수구장은 또 이게 지하철이 가까워서 차 없으신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데 다른 구장은 차 없으신 분들은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 근처에 붙어 있지 않죠, 생활지역이랑. 그러니까 또 이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근처에 붙을 수도 없고 세계대공원에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부산시도 올해 처음 도입한 시민행복 부산회의의 첫 주제를 생활체육으로 정하고 저변 확대에 나섰습니다. 2026년까지 국비 233억 원 등 2,200여억 원을 투입해 국민체육센터 등 거점시설 10곳을 신설합니다. 파크 골프장은 306홀, 테니스장은 112면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우리도 이 서울과 마찬가지로 이 대도시고 좁은 공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 생활 스포츠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시민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능한 한 최대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자원을 찾아보고 또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시는 내년부터 5월을 생활체육 축제의 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공모로 5개 종목을 선정해 전국 생활스포츠 축제를 열고 낙동강변에서 철인 3종 경기도 열 예정입니다. 강이나 해변과 인접한 도시철도 역사를 활용해 물품 보관함과 탈의실, 교육시설을 갖춘 리버 오션 러너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공공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도 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